위치 관계. 음. 일단 둘이 이렇게 똑같은 동경, 그러니까 일치할 때 있잖아요. 알파와 베타 두 개의 각이 이렇게 포개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x축과 이루는 각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뺐을 때 어, 일반각으로 쓰면 딱 이 0도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고, 원점 대칭이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일직선이 됩니다. 일직선일 때는 자, 알파에서 베타, 여기 이제 빨간색에서 초록색 베타를 뺐을 때 이런 평각이 되겠죠. 180도. 그러면 여기도 뺐을 때 일반각이 이렇게 360도 곱하기 n에 180도가 된다.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이 있어요. 자, x축 대칭이면 요 x축 사이에도 이 점 있죠, 점. 두 점이 같아요. 같아서 자,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 위치가 여기인데 거기다가 베타를 더하게 되면 시초선으로 가겠죠. 일반각 0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더했을 때 0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했을 때는 베타를 더했을 때 여기 180도로 갑니다. 더했을 때 180도. 오케이? 그리고 y는 x 대칭하면 여기 점점 찍은 곳이 같은 거죠. 그리고 물론 뭐 두 동경 사이의 각도 여기도 같을 거예요. 여기도. 근데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했을 때 얘는 이제 90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했을 때 90도. 그래서 대칭은 원점 대칭 빼고 x축, y축, 직선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다 더하기로 이제 어떤 각을 표현을 하게 되고 일치와 원점 대칭은 뺐을 때 0도와 180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타와 6세타가 일치한대요. 그러면은 뺐을 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반각으로. 뺐을 때 0으로 간다. 5세타가 360도 n인데 그러면 세타는 72도 곱하기 n이 됩니다. 이 중에 둔각을 구하여라 했어요. 둔각은 둔간이래. 둔각은 90에서 180 사이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4도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 대칭이다. 자, y는 x 대칭은 자, 여기가 같기 때문에 더했을 때 90도로 간다. 그래서 2세타와 4세타의 합은 90도 일반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6을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세타는 60n 더하기 15도. 그럼 이 중에 예각을 구하라. 자, n에다 0 넣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정수인데. 정수는 다 됩니다. 그래서 15도도 되고 1 넣었을 때 75도도 예각이죠.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그래서 잘 보면 이제 라디 이제 각도를 안 쓰긴 하지만 서로 관계는 알아야 되니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반원이 있어요. 반원의 중심각은 180도죠. 이때 호의 길이는 r 파이죠. 2r 파이의 반대니까. 그러면 180도가
라디안으로 치면 몇이란 얘기예요? 아까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써볼게요.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에요. 그러면은 몇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 파이일까? 파이 라디안이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2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은 360도가 되겠죠. 아이고 지저분해라. 파이 라디안은 180도.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1라디안이 대략 몇 도일까요? 생각해볼까? 파이가 180도니까 1은 파이분의 180도. 이제 3보다 조금 큰 수로 나누는 거죠. 60보다 조금 작겠죠. 뭐 57점 몇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고요. 이제 호도법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각들, 우리가 삼각비에서 썼던 각들이 다 나옵니다. 잘 보세요. 파이가 180도, 2분의 파이는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6분의 파이는 30도. 이렇게 됩니다. 주로 쓰던 각들이죠. 삼각비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270도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3배 하면 되겠죠. 그죠? 240도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4배. 3분의 4파이.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돼요. 이 위에 이제 쓴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쓰던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기준, 기초 각들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225도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4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법에서도 일반각을 쓸 때는요, 세타는 2n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해서 얘를 호도로 씁니다. 호도법으로. 전부 다. 알파는 0에서 2파이보다 작고, n은 정수. 이렇게 씁니다. 그 옛날에 부채꼴 호의 넓이 할 때, 2분의 1 RL 공식 기억납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은 L이 R 세타니까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이 8이고요. 호의 길이가 L이 2파이래요. 얘가 R 세타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4분의 파이다.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그대로 그냥 하시면 8파이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나오고요. 공식만 안 까먹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1이다. 세타가 1이란 얘기예요. 1이면 라디안이란 얘기예요. 이제 생략을 한다 그랬죠. 1라디안이에요. 넓이가 1이다. 네, 호의 길이, 반지름 길이를 구해라. 자, 이게 2분의 1 RL 이라고 했죠. 이제 L은 R 세타니까 그냥 R이죠. 세타가 1이어가지고 그래서 L 자리에 R을 두면 2분의 1 R 제곱이 1이에요. 그래서 R이 루트 2가 되겠죠.
L도 루트 2. 그죠? 그 다음에 250번. 자, 여기서는 또다시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게 나오는데요. 둘레의 길이가 8이래요. 부채꼴이. 그러면 일단 반지름 표시를 하고 여기가 8-2R이다 쓰는 거예요. 각은 몰라요. 중심각은 모르는데 넓이는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1 R L이죠. 이 넓이의 최대를 구하래요. 그때 반지름을 구해라. 자, 얘가 함수로 치면은 위로 볼록 2차 함수죠. 두근이 0이랑 4예요. 그러면 여기 축은 R이 2일 때, 그죠?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2일 때 최대가 된다. 요거 물어봤으니까 요것만 쓰면 되겠습니다. 7번 풀어볼게요. 그림이 제 그림을 보고 학생이 선생님 그림이 자꾸 틀린 것 같은데 집중이 안 돼요 막 이랬거든요. 30도를 45도처럼 그려놨다고. 그래서 내가 그림 실력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그 아이가 가장 그렇죠. 녹음되고 있으니까 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유출될 수 있어. 안 돼. 녹화하고 있으니까. 자, 탄젠트 15도면은 이 15도에 대해서 마주보는 이게 높이잖아요. 이게 밑변이고 그래서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일단은 30도일 때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15도 여기 더해서 여기 30도가 되니까 여기 위에도 15도가 돼서 여기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은 2 플러스 루트 3, 높이는 1이 되니까 유리화해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 탄젠트 15도의 값이 되겠죠. 요게 이제 삼각비 기본이었고 이제 보면 삼각비는 이렇게 0에서 90도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를 했는데 이제 그 세타가 모든 실수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각을 했듯이 모든 숫자가 됩니다. 호도법으로 고쳤기 때문에 도로도 표현 안 해도 되고요. 1, 2, 3, 4, 5, 6, 7, 8, 90 다 모든 게 라디안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냥 세타의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실수로. 음. 하지만 사인의 정의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R분의 Y 이제 이런 원이 있을 때 자, 그려볼게요. 자, 원을 그리기 전에 일단 X축이 여기가 C초선이란 말이죠. 빵 라디안 기준인데 원을 그리는 이유는 좀 더 뭐랄까 각을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요 원은 X제곱, Y제곱, R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위에 한 점 P를 잡고 X, Y가 되겠고 얘를 원점이랑 이었을 때 이 선을 동경이라고 한다. 세타에 대한 동경이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 세타에 대해서 삼각비를 따질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그죠? 그럼 여기가 빗변이 되고, 여기 Y좌표가 높이가 되고, X좌표가 밑변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높이,
빗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의 정의,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의 정의,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의 정의, 밑변분의 높이를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사인은 r분의 y가 될 거고,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듣다가 이상하다? 의문 드는 거 질문하세요. 어,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자, x분의 y라는 게 이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r은 항상 양수니까 사인은 이 y의 부호에 따라서 1, 4분면, 2, 4분면에서만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코사인은 x에 따라서 1, 4분면, 4, 4분면이죠. 탄젠트는 x랑 y랑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1, 4분면이랑 3, 4분면에서 플러스겠죠. 자, 요렇게 이제 부호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삼각비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삼각함수의 뜻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할 때 미리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중3 때 배운 삼각비는 어쨌든 얘는 삼각비란 말이에요. 그냥 1, 4분면에서만 하는. 근데 항상 그래서 양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세타가 확장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냐? 이거 부호밖에 없어요. 부호를 이렇게 미리 정해 놓고 나면 저 동경 구하라고 하는 각이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 먼저 알고 부호를 정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r, x, y 크기에 따라서 삼각 비를 그냥 하시면 기존과 똑같이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중3 때처럼.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259번. 405도는 몇 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일반각으로 따지면은 360을 뺐을 때 45도죠. 그쵸? 그래서 여기구나. 1사분면. 그죠?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플러스고 풀이 방식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 플러스니까 이제 미리 부호를 안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를 45도에 대한 삼각비 사인은 루트 2분의 1, 코사인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는 1 이렇게 해서 끝. 하나 더 해볼게요. 짠. 어, 이번에는 좌표를 줬어요. 자, 261번. 좌표를 줬는데, 걔가 마이너스 3,4입니다. 뭐, 원은 안 그려도 돼요. 좌표를 줬을 때는. 마이너스 3,4면 2, 4분면이 있죠. 그러면은, 누구만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요것도 외우기 쉽게 부호도 쓰겠습니다. 자, 1, 4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인이 2, 4분면, 3, 4분면이 탄젠트, 4, 4분면이 코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싸안고 뭐라고요? 얼싸안고 얼싸안고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1, 2, 3, 4 순서대로 얼싸안고 탄젠트를 그냥 안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4는 2, 4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죠.
얼싸. 그래서 코사인 탄젠트 미리 마이너스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삼각 B를 하려면 이렇게 X축에 수선을 내리라 그랬죠.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4면 빗변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은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4. 이렇게 쓰면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부호와 삼각비를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럼 262번 한번 풀어보세요.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간 겁니다. 어쨌든 3분의 파이만큼 간 거죠? 방향이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누구냐? 얼싸탄 코니까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써놓고 코사인만 마이너스, 플러스, 얘네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했어요. 3분의 파이면 60도잖아요?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2대 1대 루트 3. 여기 이제 빗변, 밑변. 왜냐면 각이 마주보는 게 높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타, 사인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 삼각비는 다 똑같아요. 60도에 대해서. 탄젠트는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네. 네. 3, 3면이면 탄젠트가 플러스고, 그죠? 사인, 코사인은 음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 써놓을게요. 하고, 절대값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둘 다 음수니까.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마이너스 하고 루트 코사인 제곱이에요. 자, 얘도 절대값 코사인이잖아요. 얘도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그래서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더 이제 세제곱근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홀수 제곱근은 부호 상관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짝수의 제곱근에 대해서만 부호를 따지고요. 홀수 제곱근은 부호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세제곱을 하게 되면.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지워볼까? 마이너스 사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해서 다 정리하면 탄젠트가 하나가 납니다. 이렇게 간단히 하여라 문제입니다. 뭘 원하는 게 아니고, 네, 어, 네.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이잖아요. 됐죠? 네. 다음, 이제 삼각함수 관계. 어, 사인이 r분의 y고, 코사인이 r분의 x고, 탄젠트가 x분의 y였는데, 요거는 아까 이제 점피가 원 위에 이렇게 있을 때, x제곱, y제곱은 r제곱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요 탄젠트를 봤을 때
x분의 y에다가 분모 분자에 전부 다 r을 나누면요. r분의 x, r분의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를 코사인이 대신 사인이 대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각함수의 관계 중에 첫 번째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과 같다. 요게 나옵니다. 두 번째, 요 식에서 나오는 건데 이 식에서 r제곱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r분의 x의 제곱과 r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사실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외워. 이거 끝이지. 근데 이 관계를 알아야 식의 변형이 있을 때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얘를 코사인 제곱, 얘를 사인 제곱으로 쓰면 더해서 1이다 라는 관계가 또 나오죠. 삼각함수 관계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더 많았거든요. 궁금하면 나중에 알려줄게요. 왜냐면 여기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자, 269번 같은 걸 보면 통분을 일단 하세요. 통분을 일단 하고 그럼 분모가 1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사인에다가 1 코사인 더하고 곱하고 여기 사인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더하면 이 부호 다른 거는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없어질 거고 2 사인 세타만 남습니다. 자, 근데 여기 1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거기서 코사인 제곱을 빼면 사인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하나 시키면 사인 분의 2 이렇게 간단히 하는 문제. 얘도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값을 그냥 간단히 해라. 자, 이제 해보시고 271번 이제는 뭐냐, 굉장히 획기적인 이제 풀이 방법입니다. 이제 부호와 비를 따로 생각하는 걸 이제 배우셨으니까 세타가 2사분면 각이다 그러면은 사인만 플러스죠. 그래서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음수예요. 마이너스를 미리 하세요. 그 다음에 삼각 비를 하나 알려줬어요.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래요. 그럼 그냥 5분의 3인 거 그리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표시해가지고 여기 밑변 뭐예요? 자, 그럼 코사인은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4분면을 알면 부호를 알 수 있고 삼각비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두 개 다 구할 수 있죠. 같은 삼각형에서 구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3번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아이고 SC로 줄여서 쓸게요. 3분의 1일 때 첫 번째 곱을 구해라. 우리가 이제 제곱의 합이 1인 걸 알았으니까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제곱이 1이면 2SC는 9분의 1 빼기 1이고 마이너스 9분의 8 S 사인 코사인의 곱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인 빼기 코사인은 어떻게 하나요? 자, 얘는 제곱을 했을 때 플러스의 제곱에 4개의 SC의 곱을 빼는 거랑 같죠? 요걸 가지고 구합니다. 합은 3분의 1 제곱해서 9분의 1이고 여기 곱이 마이너스 9분의 4니까는 플러스 9분의 16이 되고 9분의 17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제곱해서 9분의 17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 공식 한 거랑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공식이 있겠죠? 세제곱하고 3sc 곱하기 s 플러스 c. 그래서 세제곱하면 27분의 1, 9분의 4를 곱하면 9분의 12, 3분의 4라고 할까요? 하고 3분의 1. 자, 27분의 1과 여기는 3을 하나 더 곱해야 되니까 12. 27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노가다 같은 느낌이지만 꼭 손으로 해봐야 되는 파트입니다. 반드시 틀리면 안 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곱을 또 써먹죠. 계속 써먹는 거죠, 이거. 257이 아닌데. 두근의 합은 2분의 a 곱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인데 이걸 제곱한 거니까 4분의 a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1이 되니까는 a 제곱은 8이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풀다 보면 간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뿅! 그래, 가고 있어요.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인데, 자, 주기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여기 밑줄 치세요. 책에다가. fx 플러스 p는 fx다. 이것이 바로 주기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가 있으면 fx는 주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가 p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짝함수와 홀함수는 우리가 안 했구나. 이게 수학 2에 있어갖고 또 나오는데, 짝함수는 y축 대칭함수라고 하는데, 짝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지수가 짝수나 상수함수만 있기 때문이에요. y축 대칭 함수입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원래 그냥 fx와 같다라고 하면은 부호에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 y축의 좌우가 이쪽이 마이너스 x 플러스 x 부분인데 서로 같다 이거니까 y축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마이너스 x라고 하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x와 코사인 x가 서로 같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이 각을 예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분면을 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만큼 같으면 4사분면이잖아요.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그죠? 얘네가 이제 y축 대칭인 짝함수가 됩니다. 코사인 x. 이해돼요? 그리고 홀 함수가 있는데요. 자, 얘는 f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fx와 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다. 즉 이렇게 더하면 0이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x인 부분과 플러스 x인 부분이 같은 게 아니고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원점 대칭 관계가 되겠죠. 원점 대칭. 그리고 보통 마이너스를 넣는데 부호가 바뀌는 경우는 여기 x의 다항함수로 치면은 홀수 차수가 있을 때에만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홀 함수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부호가 바뀌는 거는 탄젠트랑 사인이 되겠죠. 사각함수에서는 마이너스를 했을 때 부호가 안 바뀌는 건 코사인밖에 없으니까, 그죠? 요거를 이제 미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뿅! 자,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인데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인 함수예요. 우리가 사인을 정의할 때 r분의 y로 정의를 했죠. 얘가 아까 그 원이에요. x제곱, y제곱, r제곱. 이 원인데 이제 시초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이 커지면서 이제 r을 만약에 1이라고 하면 y 값만 사인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각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 자, 보면은 저기 노란 선 보이죠? 노란 선 잘 보세요. 노란 선. 이렇게 수평인 노란 선이 있죠. 그 노란 선을 따라서 그린 그 노란 선의 값만 표시를 한 그래프입니다. 잘 보세요. 노란 선만 잘 보세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를 돌 때 y 좌표의 변화를 오른쪽에다 이렇게 펼친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을 0에서부터 실수 전체까지 이렇게 펼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밑에다 이제 그려보면 아니다.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처음에 y좌표는 0이죠. 내가 이제 반지름을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다시 0이 됩니다. 그래서 0도일 때 0이고 여기 1일 때는 2분의 파이에서 그죠? 1이 됩니다. 여기 다시 파이에서 0이 되고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2파이에서 다시 0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연장해서 이렇게 계속 가겠죠. 계속 무한히 갑니다. 이쪽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저 곡선 자체가 전부 다 원의 그 커브랑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4분원을 펼쳐놓은 것 같은 이렇게 가고 이게 이제 사인 함수 모양이에요.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해봤자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보면 성질 한번 볼게요. 책에 왼쪽 보세요. 사인 그래프는 일단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딱 갇혀 있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y좌표가. 그리고 원점 대칭이고 홀 함수 주기가 2파이 한 바퀴를 돌아야 하나의 완성된 사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다.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은 p의 y 좌표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y 좌표 움직임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을 볼까요? 코사이나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죄송합니다. 코사인. 얘를 이렇게 90도 정도 틀어 놓은 거예요. 이게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첫 시작일 때 x좌표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다시 1이고. 그래서 시작점 여기 이제 2분의 파이에서 0이고 여기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0이고 다시 0에서 1이 된다. 여기 2파이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또 처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다시 갑니다. 얘는 사실 여기서부터 보면은 사인 함수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사인을 평행 이동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요만큼 요게 더 있다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텐데 그래서 코사인을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사인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게 이렇게 90도 돌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말로 설명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냥 그려봤자 계속 움직이는 거를 보는 게 훨씬 좋더라고. 그래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코사인은 그래서 성질은 다 똑같아요. 이제 책 보면 정의역도 실수 전체, 치역도 마이너스 1, 사인이랑 다 똑같고 주기도 2파이고 다만 이제 y축 대칭이다. 요것만 다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보겠습니다. 탄젠트는 또 내가 또 이쁜 걸 찾아놨지. 야! 삽! 자, 뜨면 얘기해 주세요. 그림 움직입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자, 탄젠트는 좀 특이한데 x분의 y니까 사실 그래프가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제 그려보면 어이구 먹었다. 자, 따라따라.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어떤 각에 대해서 기울기는 사실 여기에서 따지나 여기에서 따지나 똑같죠. 기울기가 달라지진 않지. 여기에서 따지나 다 똑같잖아요.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 점으로 하면 x, y가 계속 바뀌니까 그죠? 굉장히 힘들다. 해서 저기 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 빨간 선, 이 파란 선 보이죠? 이게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접선을 딱 그어놔요, 이렇게. 그어놓고 각이 있을 때, 자, 반지름을 1이라고 해놓으면 여기가 이제 y 좌표 자체가 이 값 자체가 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볼게요. 음, 자, 처음에 0도일 때는 기울기가 없죠. 45도일 때는, 그러니까 4분의 파이일 때는 1이 딱 됩니다. 그죠? 반지름 1이라고 하면은. 근데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런 커브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이 각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가는데, 각도가 커질수록 이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파란 선은 뭘까? 2분의 파이거든요, 여기가. 각이 2분의 파이가 되면 이렇게 만나질 않죠, 이 선이랑. 그래서 값이 없어요. 그냥 무한히 가는 거야. 요런 점근선이 이제 생깁니다. 탄젠트는 2분의 파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평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근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넘어가게 되면 기울기가 저 밑에 엄청나게 작은 숫자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다시 커지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파이까지. 한 바퀴를 돌면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가 됩니다. 자, 이게 지워보면, 음, 다시 이제 한번 그거를 이제 들었으니까 보면서,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갈 때,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새로 시작이 되죠. 이거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이쪽 기울기는 밑에 보세요. 이쪽 기울기는 이 연장을 했을 때 이쪽 기울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파이, 얘만 주기가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게 또 파이마다 있어요. 첫 시작은 2분의 파인데 그걸로부터 파이마다 또 점근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교재를 한번 보세요. 정의역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다. 2분의 파이부터 파이마다 있는 그 점근선을 제외한 실수 전체. 그리고 치역이 얘는 갇혀있질 않죠. 실수 전체예요, 치역이. 그리고 이제 원점 대칭이고요.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다. 점근선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다. 네. 여기가 이제 가장 처음에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질문. 네. 이게 뭐 절대값이 아니고 평행이동 이 그래프에 대해서 y는 사인 이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사인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얘는 이제 기준점 역할을 해요. 기준 y값.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릴 때 써먹는 용도,
중요합니다. 제가 D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제 X축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이 그냥 Y는 0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이렇게 내려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기준 Y 값이 이제 D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D에서부터 1 큰 거, 1 작은 거, 이 기준으로 이제 사인 함수가 움직인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이 이제 A.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준점에서 기준 Y 값에서 간격. 그러니까 이제 이게 A가 됐다. 그러면 양수라고 칠게요. 그럼 요게 D면 여기는 D 플러스 A, 여기는 D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절로 넘어가 버렸네. 어, 어, 여기가 D예요, D. 슝, 이렇게.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대 최소의 그 비율이 이렇게 위아래로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하겠죠. A 값에 따라서 치역이 바뀌는 거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B는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넘어갔네 이거. 슝. 주기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뭐냐? 만약에 B가 2x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sin 2x다. 그럼 얘는 파이만 넣어도 2파이까지 가버리죠. 그러면 주기가 2배가 아니라 반으로 줄어든 거지.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주기가 바뀝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b의 역할은 주기,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주기가 바뀐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c는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느냐 얘기하는 거죠. b로 반드시 묶어서 해야 돼요. b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b분의 c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짠! 짠! 다음 거. 자, 보면은 얘는 첫 번째. 최대 최소가 3 마이너스 3이겠죠. 주기는 2파이 똑같고요. 두 번째는 얘는 최대 최소가 2랑 마이너스 2로 바뀌고 주기가 3분의 2파이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인데 여기 2분의 1 x라는 얘기는 주기가 이제 2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주기, 그죠? 그리고 최대 최소는 없어요. 탄젠트는. 오케이? 네. 그 다음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해라 했어요. 요거 먼저 그려볼까요? 첫 번째. 자 주기 안 바뀌었죠? 기준 기준 y 값도 0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최대는 이제 2분의 1, 최소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줄어들고요. 자, 얘가 원래 0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평행이동을 6분의 파이만큼 했어.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끝.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얘는 기준 y 값이 바뀌어요. 1로. 오케이? 자, 1이 기준이고요. 자, 위아래로 3씩 차이가 나겠죠?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4,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 틀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코사인 앞에 붙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선후 관계가 바뀌었겠죠.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0,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 기준점이랑 만나는 데가 2분의 3파이. 원래 우리가 그릴 때 간격이랑 일치합니다. 이 기준점이 되게 중요해요. 기준 y 값.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탄젠트. 미리 이제 묶어볼게요. 2분의 1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얘는 원래 최대 최소가 없기 때문에 이 2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주기는 이제 관계가 있겠지. 이제 2분의 1분의 파이니까 2파이가 될 거고, 이제 시작이 3분의 파이부터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됐으나 이제 3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주기가 2파이면 점근선도 자,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이렇게 생기는데 점근선의 간격도 2파이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파이를 더해야 될 거고 여기서부터는 파이를 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주기,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2파이가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간격이 딱 2파이 주기만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갑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 여기는 이제 미지수를 정하는 것들이에요. 앞에서 뭐 이렇게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 자, 그럼 요거는 일단 C가 먼저 나올 거예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주기가 2파이다. 그리고 F 6분의 파이는 1이다. 그냥 풀어볼까요? 풀면 59분이네. 안 돼. 최소. 원래 최소가 마이너스 A 플러스 A일 텐데 기준이 C잖아요. 기준 Y 값이 C부터 A만큼 더한 거 C부터 A만큼 뺀 게 최대 최소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기가 이렇게 해서 2파이라고 그랬고 그러면은 X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B는 그냥 1이죠. 이거의 절대값이 1인 거예요. 그래서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5. F 6분의 파이. F 6분의 파이. 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가 몇이죠? 2분의 1이죠? 이게 이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C 마이너스, 아이고, A는 마이너스 5다. 요거랑 하시면은 A4 나오고 C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숙제는 130쪽까지.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